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 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인 만큼 늘 긍정적인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각 영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현재 국제유가가요, 단 2시간 만에 3% 이상 상승하면서 WTI가 88달러 선을 넘어서서 89달러 선까지 치솟았고요. 브렌트유의 경우에도 95달러를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시각으로 약 2시간 전에 전해진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이어서 이 시리아까지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운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안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건데 이란의 이런 독자적인 행동 한마디로 폭주에 지금 이 시각 국제유가가 약 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4.7% 선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5bp 이상 큰 폭으로 뛰어오른 건데요. 다시 한번 이 장기 국채금리가 발목을 잡게 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지금 이 시각 마이너스 0.76%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30분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도 영 도움을 주지 못하네요. 매주 나오는 미국의 실업자 통계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고용이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유가는 맹렬하게 급등하는데 고용은 견조하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시장에는 명백한 악재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 마이너스 1.7% 하락 중인데 내일 시장에 대비 저희 마켓 디너 그리고 지난 시즌의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강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 남긴 마지막 신호부터 체크해 보시죠. NXT 특징 종목입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그 반사수혜를 입은 증권주들까지 잇따라서 약 2자릿대 이상의 상승세 앱장에서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결이 다른 게 상한가에 잠겼던 삼양 바이오팜이었죠. 오늘 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시장을 또 지배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모더나의 암백신 임상 소식이었죠. 이 대장주격의 이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삼양 바이오팜 오늘 마지막까지 상한가에 잠기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코스닥에서는 한 가지 테마가 더 추가가 됩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이 IT센글로벌이나 쿠콘과 같이 가상자산, 핀테크 관련주들이 잇따라서 이 상한가 그리고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현재 뉴욕 증시에까지 가상자산 매수세 움직임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나이백이나 알지노믹스, 셀바스 AI 등 오늘 제약바이오, 의료 AI 등이 시장을 지배했네요. 반대로 하락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보험, 방산, 전력기기, 최근 들어서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군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무섭게 급락을 하면서 마쳤네요. 19%, 거의 20%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이 갑상샘 암병증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임상 개발이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그 외에도 국채 금리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담감에 있다 보니까 mRNA 관련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 바이오들은 사실 크게 흔들렸다고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가 내일 아침까지 쭉 이어질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 디너 출발합니다.
오늘 딱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또 해가 지자마자 이스라엘 쪽에서 이런 소식이 한 가지가 들려오네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7%를 넘어선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실 저희 구원자시죠.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트너님께서 그렇게 이 유가 특히나 88달러 선 WTI 기준으로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88.16입니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84달러 위에서 85달러 이 사이에서 이제 걸쳐 있다가 오늘 오후 국내 증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 미디어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의 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제가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제 88달러에서 86달러 선까지 좀 내려오는 것이 좀 확인이 되어지는데 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 장 초반에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좀 엇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코스피 현물 수급은 매수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면에서는 제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7,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항을 좀 소화해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 이런 부분은 좀 개별적인 소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시총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은 크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지수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은 좀 저항을 소화해야 되고 기간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또 근거가 있는 투자를 해 가시는 전략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리, 유가 이 부분은 항상 언제라도 증시에 매도의 빌미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지하고 시장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1시간 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힌트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NXT 특징주, 오늘 또 오랜만에 대형주 형님께서 지금 첫 번째 종목으로 나와줬네요. 네. 삼성전자, 지금 약간 하이닉스랑 서로 누가 더 많이 환원하나 약간 경쟁 구도가 붙은 것 같아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기대감이 좀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사실 뭐 상승률 면에서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SK하이닉스는 그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고 2차 환원 정책 이 3분기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 달 8월 중으로 발표를 하겠다 했으니까는요. 제 생각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기대감이 있는 만큼 또 하방 경직성, 또 수급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삼성전자를 특징주로 좀 선택을 해 보았고요. 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주주환원 총 재원해서 한 160조 원 이미 이 부분 집행 예정된 금액 제외하고 나면 추가 환원 여력이 한 120조 원 내외로 좀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도 1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공부방에 이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오늘 삼성전자 이후로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좀 차치하고 요 단기간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대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8월 들어오기 전이죠. 7월 마지막 주 또 30일, 29일에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그 부분이 1차 매수로 본다라면 그 이후로 제가 이제 23만 원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의견을 드려왔고 또 오늘 당일에서도 제가 SK하이닉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은 160만 원 이하로 보시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이하로 보시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 가격이 장 초반 저가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 7월 30일서부터 해서 8월 11일 그리고 오늘 8월 20일까지 총 3번에 걸친 매수 타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수 가격이 꼭 지금 매수하는 가격보다 낮다고 해서 낮은 가격에서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중은 조금 더 탄탄해지고 수익은 상승할 때 더 크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가격 구간에서 27만 원 위로 28만 원, 또 30만 원 가격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불리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오늘 그리고 이전 23만 원 그리고 26만 원, 25만 원 가격 부분에서 매수하신 우리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제 이 기대감이 작용해서 올라가는 가격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28만 원 부근서부터 해서 위로 30만 원 가격 부근에서는 늘어난 비중, 그러니까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이 아니고요. 늘어난 비중만큼 차익을 챙겨가시는 전략,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만 원 이하 매수 이 점만 딱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또 가상자산 이 STO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 좀 빨리 통과시켜라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좀 많이 좀 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부분은 또 보도가 그렇게 잘 안 되었더라고요. 또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한국은행이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앞두고서 은행 중심 발행하고 비은행 중심 단독 발행에 따른 거시경제 금융 안정 리스크를 비교 검토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클래리티법 의회 통과 촉구하는 소식과 우리 국내에서 한국은행에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런 검토 소식,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지면서 가상화폐 자산,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기 국채 금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카카오페이 제가 특징주로 좀 꼽아봤는데, 제 상승 레이더 신호가 연속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7월 달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8월 달 들어서도 뭐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상승 신호를 보내주면서 밑에 단에서 좀 매집, 세력의 매집이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5만 원 가격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신다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또 동반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졌는데요. 연구기금에서도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 부분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신호가 포착이 되었고요. 거래량 증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47,000원, 48,000원 가격을 상향 돌파시키게 된다라면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부분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략 가격을 좀 잡아간다라면 45,000원에서 43,000원 가격 구간에서 눌러주는 기회를 준다라면 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이제 유가 급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이 가상자산 관련주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선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을 또 내일 이어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모더나 암백신 관련주가 나왔네요. 네, 모더나 암백신 관련주이긴 한데요. 네.
조금 경계, 주의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특징주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전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ST팜이거든요. 네. ST팜 보시면 또 오늘 급등을 하면서 제 신호에 포착은 되었어요. 신호에 포착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급등 출발을 했고 상한가에서 상한가를 걸어 잠그지 못하고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매도의 압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죠. 근데 ST팜이 왜 부각을 받았느냐 하면 이 모더나의 암 백신이 mRNA 기반으로 또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알려졌죠. 그래서 ST팜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mRNA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제 급등하는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임상 파이프라인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내막을 알지 못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침에 급등 출발에 잘못 매수를 하시면 또 큰 폭의 손실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가격 구간 오늘 최고가 12만 9천 원 가격이 최고가가 됐고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 구간도 보시면 앞서서 5월 달, 6월 달 돌파하지 못했던 이 13만 원 가격, 이 저항 가격 구간에서 정확히 음봉 시가에서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 암 백신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고 또 상승하는 상승폭이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ST팜 말고 ABL 바이오라든지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좀 작은 종목이지만은 또 셀루나 이런 부분들 이제 종목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은 양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아침 공개 방송에서 공략하는 가격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략 가격에서 지지받고 또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진짜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임상 파이프라인서부터 해서 어떤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파이프라인 기술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기술적인 스킬도 쌓으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은 약간 이제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이렇게 모더나 암백신이라는 굉장히 강한 재료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 아니면 같이 테마로서 엮여가는 종목들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NXT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내일 장의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의 뒤를 이을 CPU 기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죠. 빛으로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겠다는 건데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에 특히 주목해야 할지 바로 파헤쳐 볼게요. GPU, CPU는 알겠는데 CPU, 저는 이게 뭐 처음에 약간 CEO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떤 좀 부품인가요? 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CPU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이전서부터 제가 3월 달서부터 엔비디아의 기술 개발, 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광 연결 이 부분이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3월 달서부터 이 부분은 좀 테마지만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에서 CPU 연구에 대한 글로벌 연구진하고 같이 연구한 논문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분석을 하면서 들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CPU는요,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고성능 반도체 바로 옆에 광통신 엔진을 함께 패키징하는 기술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간의 이동을 지금 구리선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전기적 신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발열도 심하고 속도도 느리다 보니까는 빛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구리로 인한 데이터 이동은 뭐 자동차라고 본다라면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전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발생하는 데이터 이동 병목을 이번에 CPU와 광 연결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관심 포인트로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 부분 보시면 HBM 다음 병목이 데이터 이동이다라고
관심 포인트를 1번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하겠고, 두 번째로는요. 엔비디아는 이미 CPU 상용화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따라서 미국에 있는 미국 주식들, 데이터, 광연결, 광통신 관련 종목들은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어요. 메모리 종목들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특징적이고, 국내에는 아직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종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은 최근에는 또 주가 조정을 가파르게 받아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제 CPU 종목은 테마에서 또 이제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실제 공급망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된 시점에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U 광통신 관련해서 지금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라도 후보 종목들을 제가 한 5종목 정도 좀 꼽아봤습니다. 오, 네. 해서 이제 눈에 익숙하신 종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구분을 해보면은요, 엔비디아 공급망 관련해서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종목이 선호전자거든요.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간접 공급망으로 보면은 또 RF 머티리얼즈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SK 하이닉스 관점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 항상 후보 종목으로 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CPU 기술, 이 광 트랜시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오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3분기 실적 개선도 전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고요. 광통신 수혜하면은 뭐니 해도 이제 케이블 관련해서 대한광통신이 가장 또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한광통신 한 종목만 지금 짧게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 4월, 5월 달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올 연초 주가가 2,500원, 3,000원 하던 종목이 최고가 5월 달에 31,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던 부분이죠. 하지만 가격 조정 부분이 진행이 되어졌고, 이번 8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가파른 가격 조정 추세를 벗어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준, 아마 손실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리하실 때 8월 첫 주의 종가는 11,460원입니다. 그래서 11,000원 가격을 지지 가격으로 보시고 좀 관리를 해 가신다라면 또 수익으로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000원을 이 기준선으로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네, AI 반도체 전쟁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부와 AMD가 손을 잡고 국산 NPU를 키워서 AI 시장을 넓히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과연 GPU 의존을 탈피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관련 수혜 섹터까지 알아보시죠. 여기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NPU, 네. CPU, GPU. CPU랑 GPU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AMD랑 엮어서 이런 NPU를 들어보신 분들은 또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용어이실 수는 있는데 이쪽 AI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또 익숙하신 또 용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뉴모로픽 하면은 그게 NPU였어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죠. 8월 20일 과기정통부하고 AMD하고 이런 7월 체결한 MOU 후속 조치로 개방형 AI 컴퓨팅 인프라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AI 하면은 다들 엔비디아만 떠오르시잖아요. 네. 하지만 AMD도 굉장한 강력한 라이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이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AMD 같은 경우에 연초 시가 대비 고가는요 15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올해. 근데 엔비디아는 혹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좋다는 것만 아시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연초 시가 대비 고가 기준으로는 23.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2025년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지만 26년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상승률은 채 30%가 되지 않아요. 고가 대비 연초 1월 시가 대비 고가가 23%밖에 안 되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15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만큼 엔비디아를 굉장히 맹렬하게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는 이 GPU 가속기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 AMD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는 거예요. 초기에는 AI 학습에서 지금 추론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효율성이 중요해진다라는 측면인데요. 학습 시장에서 절대 성능이 중요했다라면 지금은 추론 시장에서는 성능만큼 또 전력 소모, 또 비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AMD 승부수가 엔비디아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형 생태계로 구축을 해갔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산 NPU가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있어서 NPU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제가 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또 다 자료를 모아놓고 있으니까는요. 같이 또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세 번째로는 칩 경쟁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체 시스템으로 경쟁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GPU, HBM을 넘어서 네트워크, CXL, DPU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만은 GPU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큰 규모의 산업으로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부분. 그래서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또 설비 투자에 대한 잉여 현금 흐름, 부채, 금리 이런 부분이 계속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게 지금 AI 경쟁이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한 관심, 또 트레이딩, 투자 이런 거 잘 구별을 하셔서 접근을 하신다라면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이 GPU, CPU, NPU 관련된 부분들도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대응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참 이해가 어려우시죠?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종목들과 매매 타점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여승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지난 시즌의 우승자 이 두 달 동안에 280%의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해 주신 승재 파트너님의 노하우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고 계시죠. 특히나 오늘 간밤에 이런 유가 관련 이슈가 크게 나와서 내일 좀 시장이 시작부터 술렁술렁 할 것 같은데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저희 여성자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함께 전략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내일장 밑그림은 다 그려봤고요. 이제는 뉴욕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10시 28분 뉴욕 증시 출발까지 약 2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원자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원자재 상황이 현재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WTI가 3% 이상 오르면서 89달러 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이어서 시리아까지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경계 심리가 드리워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7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역시 유가가 튀니까 미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장기채 10년물 중심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 5bp 이상 급등하면서 4.7%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이 미국채 2년물 역시 1.3bp가량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에서 이 상승으로 방향을 튼 것이 눈에 띄는 모습이네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베이스와 같이 이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임원들과 회동을 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이 27억 달러의 공매도 물량이 청산이 된 점 역시 다시 한번 이 가상자산 쪽에 투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0.51% 하락 중이네요.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시각 오후 10시 30분 이 뉴욕 증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이고요. 바로 이제 상황을 한번 잠깐 톱어보셨죠? 오늘은요, 유가랑 거기에 이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말썽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바이백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일일 천하에 그치고 말았네요. 지금 이 시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 전방위적으로 오늘은 부담이 가해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3대 지수 오늘 상황 펼쳐지는 대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 상황 살짝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할 것이다.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데 일단 다우와 나스닥 거의 비슷하게 현재 하락 출발 중입니다.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헬스케어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죠. 이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출발이 0.52%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기술주, 성장주들에게 높은 국채 금리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우지수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7% 이상 상승 중이네요.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섹터의 모습을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오늘 에너지주만이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나 혼자 약간 그렇게 상승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은 너나 할 것 없이 약한 모습이 나오네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소비재 전반적으로 하락불이 강합니다. 특히 유통주의 하락이 유난히 깊은데 월마트의 가이던스 실망감에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유통주고요. 이 테마성 성격의 종목들 움직임 잠깐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하게 되면서 코인베이스와 스트레이티지, 서클 인터넷이 약 10% 가까운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드론주들은 약 4% 가까이 내리면서 출발하네요. 미 육군의 최첨단 드론 부대가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특징주의 상황도 한번 보실까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M7 중에서 현재 하락불을 켜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먼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상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메타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장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 애저에다가 수억 달러를 지출하게 되면서 최대 AI 고객사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오늘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이 시각 0.38% 하락 출발을 하고 있네요. 이 구글의 경우에는 이 호주 의회에서 빅테크들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자국의 언론사들에게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ADR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도 이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스 측에서 목표가를 $300로 제시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월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 이상 하락 중이네요. 이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 제시가 문제였는데 3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같은 유통주인 아마존까지 지금 이 시각 약 1% 가깝게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 목요일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이슈 브리핑에서 이어가시죠. 오늘 또 이제 외신 보도에 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요. 미국이랑 중국 간의 AI 경쟁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이제 딥시크, 뭐 키미K3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중국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경계가 된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블룸버그 분석이에요. 보도가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분석한 내용을 올렸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어지는데 네. 미중 AI 경쟁, 미국의 우위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중국의 추격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전략, 이 부분, 초저가 전략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좀 달아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전략은요, 항상 좀 그래왔던 것 같아요. 과거 아마 LED 관련해서도 기억나실 거예요. 서울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항상 중국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최고보다는 그 밑에 단계에서 가성비,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그런 전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것 같아요. 100점짜리 AI를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8, 90점짜리 훨씬 좀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취해 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수익성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사용량 증가가 곧 수익성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딥시크는 가격 인상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최신 모델 V4 프로 API 가격을 최대 12배 인상한다. 로 부분을 또 나타냈는데 중국 내부에서 좀 균열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토큰 가격이 아니라 일을 끝내는 비용이다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AI를 써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작업을 시켰을 때 이 작업을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또 의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토큰 가격이 아니라 일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더 적은 토큰으로 끝낼 수 있다라면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또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AI의 패권은 마지막 승부가 이제 컴퓨팅 인프라와 수익성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정해 봤는데요. 요 관전 포인트 3개 핵심 포인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AI를 사용을 할 때 제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집에서 만약에 짜장면 만드는 짜장에 대한 레시피를 AI를 사용해서 받아보는 거랑 아니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뭐 명동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이런 핫플레이스에서 중국 중식당을 차려서 손님한테 판매를 하는 자장 레시피를 AI를 통해서 받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수익성을 놓고 싸움에 있어서는 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중국 80%는 굉장히 빠르게 따라올 수 있었지만은 이 프로 숙련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 1%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한 또 투자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1%의 격차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서는 그 1%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그 경쟁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걱정은 조금 접어두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 메모리에 대한 노이즈 이런 부분들도 한동안은 좀 견조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관련 이 노이즈들이 나와도 약간 단기적인 호흡의 노이즈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가시죠.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다소 좀 매파적인 메시지가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까지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을 해봤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또 4.7%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 레벨이면 아직 좀 불안한 건가요? 요 부분 사실 이제 글로벌 이슈 요 부분을 정할 때 네. 어제 FOMC를 좀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의사록.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전 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사록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해서 아침 이제 장전 시황에 올려드렸는데 네. 사실
생각보다 좀 매파적이었어요. 매파적이었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투표 권한이 없는 위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9월의 동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60%대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도 국제유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부분이 여전히 8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바로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트루스 소셜의 이란을 지원하는 제3 국가 이 부분도 전례 없는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전에도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미국에서 전례 없는 경제적인 고립 이 부분을 이슈를 다룰 때 이란을 봉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란을 지원하는 제3국 그래서 중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중국이 포함이 된다라면 시장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콕 집어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밀접한 국가가 중국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미국 국채 10년물, 30년물 이 부분을 제가 좀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 네. 9월 FOMC 동결 가능성은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요. 핵심 변수가 고용, CPI, PC 이 부분은 일단 연준 위원들이 동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이번 FOMC 의사록에서 확인이 되어졌고 이란 전쟁 고유가 그리고 미국 재정 국채 수급 이 부분이 이 10년물, 30년물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요번에 바이백으로 해서 조금 진정을 시켜 놓은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진정제 수준인 거지 이것을 완전히 뭐 가라앉힌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 국내 증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좀 박스권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 투자하시고 매매하실 때 분할 매수 꼭 염두에 두시고 눌림목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매수 매매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단기로만 보시면 대응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투자는 상승으로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단기 투자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불규칙성 내일 또 하락할 수 있고 상승할 수 이런 보장이 어떤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는 굉장히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는 삼가시고요. 추격 매수도 삼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분할 매수 접근해서 조심스럽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을 해봤을 때 과연 내일 종목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과연 어떤 종목 담아봐야 알기 전에 어제장에서 담아본 종목 한번 톱어봐야겠죠. 어제 히든지였던 LNF 오늘 단 하루 만에요. 시가 대비해서 6%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파트너님. 네, 뭐 오늘 강중 오전에 장 시작하면서 이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LNF 투자 공략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1차, 2차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 공략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LNF는 또 코스피 대형주에 속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주봉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1차, 2차 매수 구간을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1차 매수 구간을 1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요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8월 첫 주, 둘째 주 상승하는 모습,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쉬어가는 흐름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5월 또 6월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손실 중인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 중인 투자자들을 좀 만족시켜주는 주가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가면서 손이 바뀌는 흐름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12만 원을 넘어가기 전에
12만 원을 넘어가기 전에 쉬는 흐름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가격을 제가 11만 원에서 10만 원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 초반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11만 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계속 또 다음 주 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LNF 11만 원 이하 10만 원까지 매수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방향성을 나타낼 거예요. 방향성을 나타낸다면 뭐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12만 원 위로 13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 가격 방향에 맞춰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꼭 조정을 받아야만 2차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킬 곳을 지켜주고 또 위로 상승할 때 매수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상승 흐름에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넓혀 가시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LNF 2차 전지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좀 보수적이고 또 3분기에 대한 실적, 근거, 이런 근거 있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알맞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F 지금 말씀드린 가격 구간에서 1차 매수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방향성이 정해지는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2차 매수 구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1차 매수 구간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로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히든주는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파트너님? 네, 오늘 마켓 이슈에서 그 네. CPO 관련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이 광 연결된 부품, 고객사에 대한 부분이 증설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또 발표했다,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고객사의 증설이 이 회사의 또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돈을 버는 제품 뒤에 내년에 새로운 성장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각이면은요 제 공부방에 이 종목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료 문자인데요. 샵 3772 여승재 100원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은 또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소개가 되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덩어리 있는 좀 규모가 있는 종목들 또 안정적인 종목들 공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근거가 있는 투자 정보 이런 부분들을 알차게 또 준비해 놓았으니까는 오셔서 확인하시고 저랑 같이 좋은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든주 지금 몇 가지 약간 짐작 가는 종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네요. 저도 얼른 달려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히든주 그리고 매매 타점이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화면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저희 파트너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죠. 오전 8시 30분, 이 평일 개장 30분 전입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이 계속해서 이 하락폭을 늘려가면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푹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승재 파트너님과는 정말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2대1 이온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절대 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밤 10시 이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더 신속한 소식 인사이트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